처분권자입니다. 시효 제도가 특이해서 1번은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 뭐 당장 이해가 안 되셔도. 자, 여기 보시라고. 등록관청이 자기 관할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현재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되었어요.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말은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동안구청 입장에서 보면 동안구 안에 수백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겠죠.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위반 행위한 것을 등록관청이 다 알 수 있나요?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관청이 다 적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가장 빈번한 제재가 업무 정지 처분이어서 업무 정지 1개월만 받아도 1개월 동안 가게문을 닫아야 되죠. 그래서 전체 행정 처분이 취소 정지 처분 중에서 딱 한 개, 업무 정지 처분은 이미 위반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등록관청이 처분권자이면 등록관청이 관할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위반 사실을 적발해서 몇 년 이내에 3년 시효를 정해놓을 테니까 3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시효를 정해놨는데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위반 사유는 발생됐는데 처분권자인 등록관청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버리면 3년이 지나버리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시효가 다 끝났기 때문에 3년 후에 업무정지 위반 사실을 적발해도 처분할 수 있는 3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했다면 몇 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다고요? 3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시효가 3년인데 3년이 경과한 때 나오면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이게 시효제도는 뭐에 대해서만 시효제도가 있다? 업무정지만. 그래서 여기 업무정지 자리에 등록 취소 처분을 이렇게 넣는다는 겁니다. 업무정지가 아니고 등록 취소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 사유가 발생되었다. 등록 취소 처분은 시효가 있다 없다? 시효가 없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적발해도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다 나오면 시효 제도를 묻는 표현이고 뭐만 시효가 있다? 업무 정지 처분만. 두 번째, 분사무소는 등록한 가게입니까? 신고한 가게입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 등록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태에서 10월달 가가지고 80점 맞는 게 신기하겠죠? 그죠? 반복할 수밖에 없다. 2차 과목은 계속 반복해서 듣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중 등록은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법인도 사람이니까 사람은 쪼갤 수가 있다 없다? 분사무소는 등록한 가게가 아니고 신고한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확인서를 게시하고 있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법을 위반했다. 분사무소에 대해서 등록 취소란 말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려면 등록증이 반납되어야 되겠죠.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는 가게만 등록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어디만 등록을 했고 주사무소만 등록했다면 주사무소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하고 업무정지 처분이 다 가능하지만 신고를 한 등록증이 없는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뭐는 못하고 등록 취소 처분 없고 뭐만 가능하다? 업무정지. 등록관청은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별 나오면 업무정지는 할 수 있다는 말은 오지만 분사무소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거 이 두 가지.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할 때는 최대 몇 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는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소장이 되어서 중개업하다가 법을 위반하고 적발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대 받을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이니까 6개월이 최대 기간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받고 몇 개월 경과했다면 6개월 경과했다면 최대 기간이 다 지났겠죠? 그러면 가게 문 열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업무정지 할 수 있으니까 업무정지 사유 안에는 뭐도 포함한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포함. 이걸 요 정도는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작성 교부 보존해서 서서서 요게 세 가지 서명 및 날인, 인장 등록 서명 및 날인, 고용인, 그 다음에 뒤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까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 중개 업무하고 관계 있는 것은 다 업무 정지할 때 중개 업무는 앞에 용어 정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확인 설명하는 것, 확인 설명해서 계약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쓰는 것. 이게 중개 업무죠. 그 중개 업무를 하려면 손님이 부동산 와서 소장하고 어떤 계약한다고요? 중개 계약. 중개 계약부터 확인 설명하고 계약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쓰는 게 이게 중개 업무예요. 여기 관계되는 것은 기본 제재가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암기하실 때 앞에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나오면 다 업무 정지. 인장은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이니까 중개 업무 정지. 인장을 가지고 서명 및 날인하는 것도 계약 세식을 도자니까 중개 업무. 그 다음에 고용인을 둔 이유는 뭐예요? 내 가게에서 내 중개물을 도와달라는 말이니까 고용인을 둔 목적은 중개물을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중개물을 보호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용인도 다 중개무와 관계 있으니까 고용인 관계는 다 제재가 업무정지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중개무와 관계 있다 없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에서만 가입해서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이 있습니다. 올려놓겠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소장님 보시고 찾으시는 물건 맞으면 연락 주십시오. 공동 중개하기 위한 수단이 정보망이니까 여기 서서서하고 인장, 서명, 고용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정보망까지는 무조건 업무정지라고 암기를 하셔야 돼. 이거 골격을 업무정지를 요 정도 암기해 두셔야만 등록 취소하고 과태료 처분이 쉽다는 겁니다. 그럼 중개 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가벼운 제재니까 다 과태료 처분 사유예요. 가게 등록증 게시하는 것은 중개 업무입니까? 중개 업무가 뭡니까? 당사자 간의 계약을 알선하고 돈을 버는 게 중개 업무 아니에요. 가게 등록증 자격증 못질하는 게 중개 업무입니까? 그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무소 이전하는 것은 중개 업무입니까? 휴폐업 신고하는 것은 중개업 전혀 관계없이 지가 필요하면 임의로 이전할 수 있고 휴폐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때 업무정지부터 나중에 암기를 조금 반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수업 전에도 반복해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승계조항은 지금 하기가 조금 그렇는데 일단 기본 내용만 봅시다. 이것도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라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양시 동안구에서 사무소 두고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법을 위반할 수 있나 없나요?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했다고. 그럼 현재 위반행위를 했는데 등록 간청이 아직 적발 안 됐습니다. 적발하게 되면 나한테 청문하고 등록 취소하고 등록증 반납시킬 거 아니에요. 업무 정지 처분하면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겠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동안구에 사무소 두고 중개업하다가 법을 위반하였고 등록 간청이 아직 적발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처분 받겠죠.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 받겠죠.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를 먼저 했어. 그러면 이 위반 행위는 언제 위반 행위 한 거예요?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한 사실 있죠. 그 폐업 신고했다면 등록증 첨부해서 반납했고 폐업 신고하게 되면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판도 철거했죠. 중개업을 접었다가 다시 중개업하려고 갑이 다시 등록했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죠. 폐업 신고하고 도망갔죠.
중개업을 아예 접었다가 요걸 중개업을 하자는 기간, 그래서 폐업 기간을 거치고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인 동안구청장은 처음에는 위반 사실을 몰랐는데 그 위에 위반 사실을 적발할 수도 있죠. 있는데 폐업 신고하고 다시 재등록한 사람에게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들어서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이 종전에 없었다고. 그럼 극단적으로 하면 종전에는 등록 취소 사고 치고 적발되기 전에 폐업 신고하고 도망갔다가 며칠 쉬었다가 재등록 받아 놓으면 처분을 못 하더라 그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사고는 언제 사고 치고 폐업 신고 전에 사고 친 것이 있죠. 폐업 신고하고 폐업 기간을 거치고 다시 재등록해도 사람은 똑같다. 똑같죠? 그럼 현재 위반 행위한 것은 없다 해도 폐업 신고 전에 이 위반 행위한 것을 현재 재등록한 본인에게 승계시키겠다고. 승계가 되니까 사고 치고 도망가봐야 승계가 되니까 등록 취소 위반 행위였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업무 중인 사고였다면 업무 중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승계 조항입니다. 올해 시험 나왔던 것은 엉뚱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사고 친 사람은 갑이 사고 쳤어요. 폐업 신고했죠. 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한 것은 갑이 사고 친 것이면 누구한테 승계시키겠다고요? 사고 친 본인한테 승계시키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계 조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 기본이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재등록한 때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는 다시 등록한 본인에게 승계시키겠다. 사고 친 사람하고 다시 등록한 사람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승계 조항은 두 가지인데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승계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방금 전에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한 것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승계 조항의 한 개이고 폐업 신고 전에 이미 법을 위반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서 이미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고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이건 이미 처분을 다 받은 거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1년 이내에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인데 벌점이 가해지면 벌점이 200점 이렇게 넘어가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때리듯이 일정 기간 동안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처분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을 위반하면 앞에 처분받은 것하고 합쳐가지고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이미 폐업하기 전에 이미 처분을 받은 것도 일정 기간 승계시키겠다는 것이 이겁니다. 이미 처분을 한 것도 승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정을 보니까 폐업 신고 전에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처분을 했다고? 업무 정지 처분을 한 것. 폐업 신고 전에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처분한 것도 상습적으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처분을 만약에 2023년도 11월 1일 날 업무 정지 처분을 했다. 과태료 처분했다면 이 처분 때린 것도 승계시키겠다는 말이니까 함정은 이겁니다. 언제부터 승계시키겠다고? 처분 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여기는 폐업일이 중요한 날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1년 이내에 또 사고 치면 또 처분 받겠죠. 2번 이상 이미 처분받은 사실인데 또 1년 이내에 또 사고 치면 앞에 2번 받은 것하고 합쳐가지고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효과도 언제부터 몇 년간 승계하겠다. 처분 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겠다. 이게 승계조항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고는 언제 사고 쳤는가?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폐업 신고하고 도망갔다. 다시 등록한 본인에게 승계가 되니까 취소 처분하고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등록한 재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위반 행위, 업무 정지 위반 행위 한 것을 현재 재등록한 본인에게 승계가 되니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사고 치고 도망가고 폐업 신고하고 도망가봐야 다시 등록 받아 나오면 본인에게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예외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는 게 이겁니다. 폐업 신고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2단이다.
휴업 신고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휴업은 내 개인 사정에 있어서 일정 기간 문을 닫고 개인 사정이 풀리면 다시 중개업을 하겠단 말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이지만 피업 신고는 등록증 첨부해서 반납하고 간판까지 다 철가는 것이 피업 신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피업 신고하고 도망갔습니다. 다시 등록한 달까지 중개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개업을 하자는 기간이죠. 이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 불러요. 그럼 원칙은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행위한 것이 있으면 다시 등록한 본인에게 등록 취소 처분이나 의무 정지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했다. 폐업 신고하고 도망가고 다시 등록한 날까지 이름이 뭐라고요?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해 버리면 3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았다가 나오면 원칙은 등록 취소 위반 행위였다면 폐업 기간을 거치고 나온 재등록한 본인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은 기억나는 기간이 몇 년이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몇 년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결격 기간입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미 폐업 신고하고 다시 등록한 날까지 폐업 기간을 몇 년 초과했다고? 3년 초과하도록 쉬었다가 나왔다면 가정에서 봐주겠다는 겁니다. 폐업 신고할 때 이미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서 이때 등록 취소를 했었더라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때부터 몇 년? 3년간 결격이죠. 근데 폐업 기간이 얼마라고요 지금? 3년을 초과했다면 3년 넘었었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미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했다면 원칙은 등록 취소할 수 있는데 폐업 신고한 날 등록 취소했었더라면 경고에서 요만큼은 빼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원칙은 등록 취소 몇 년인데 3년간 결격인데 폐업한 기간이 3년 초과이면 이미 받았었더라면 등록 취소 3년이 다 지났다 보고 그때는 등록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장이면 지금 폐업 신고하는 이유가 등록 취소 위반 행위 해놓고 등록 취소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했다면 어차피 나와봐야 승계가 돼서 등록 취소 받으니까 몇 년 쉬었다 나오라고 3년 하루라도 초과해서 쉬었다 나오면 등록 취소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개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뭐였다? 업무정지였다면 폐업 기간이 얼마?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할 수 없다. 이거는 왜 1년인가? 방금 전에 이미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승계가 돼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 동안 승계된다는 말은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것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 받은 것이 있으면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내가 안고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1년 지나면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폐업 신고 전에 사고 친 것이 뭐라고요? 업무정지 사고를 쳤다 지금.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한다면 폐업 신고한 날 이때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이때 했었더라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거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 동안만 승계되겠죠. 근데 폐업 기간이 얼마 초과했다면 1년 초과했다면 이미 1년이 지난 기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폐업 기간 1년 초과했다 나면 다시 등록한 재등록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뭐 할 수 없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고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했다면 뭐 할 수 없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면 한 개 더 있다. 3년을 초과했다 나오면 등록 취소 못하죠. 3년 초과했다면 이미 1년은 다 지났겠네. 등록 취소도 못하고 업무 정지도 못하는 게 3년 초과 아니야.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하고 업무 정지 처분을 합쳐서 뭘 한다?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한 경우 뜨면 우리한테 물을 것이 뒤에 나올 지문이 두 개인 줄 아십니까? 그걸 물어요.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는 지문이 나오거나 행정처분할 수 없다는 지문 두 개 중에 한 개 나와요. 반면에 폐업 기간이 1년 초과했다 뜨면 뭐만 못한다? 업무정지 못한다. 승계 조항이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사례형으로 쭉 풀어서 나오는 게 최근 난이도예요. 40문 중에서 상급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특이한 것이 시효 3년에 걸리는 것은 뭐만? 시효가 3년이 있다? 업무정지 처분만.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없다? 없으니까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질문. 승계조항은 두 가지다. 위반행위한 것도 재등록한 본인에게 처분할 수 있단 말이고 이미 처분받은 것도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되겠다. 이렇게 기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다. 3년 초과했다, 1년 초과했다. 그럼 반복해서 들으면 이건 틀릴 일이 없다. 사례형으로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방법은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은 이미 시험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징역형 벌금형도 종류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사유가 이만큼이에요. 그 나중에 암기하실 때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부터 먼저 암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암기시킬 겁니다. 여기까지가 3대 3이에요. 그 다음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사유가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최근에 추가된 것이 이거라고 했죠. 중개보존을 5배에서 초과에 두게 되면 앞에 절대적 등록 취소도 받지만 형벌이 얼마다? 1년 이하 징역. 올해 시험 나올 것이 이거야. 이런 거 개정법. 자, 행정질서벌 과태료 처분은 앞에서 했듯이 누가 누구에게 처분할 것인가? 국토부 장관은 세 사람. 누구요?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하고 협회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누구만? 국장만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두 사람에 대해서 500만 원은 누가?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는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반납했는데 자격증을 반납하자는 자에 대해서 100만 원은 누가? 교반 시도지사가.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겠죠? 등록증 반납하자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관할 정리하는 게 기본 문제 한 문제.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 중에서 먼저 암기하실 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가 요 정도는 먼저 암기하셔야 돼. 그러면 방금 전에 중개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다 중개업무와 관계 있는 것은 기본 제재가 업무정지인데 중개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제재가 뭐라고요? 이거예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는 암기사항이 아니어야 됩니다. 중개 업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 업무이기 때문에 중개 계약부터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까지가 중개 업무이다. 그 기준을 잡아두시면 여기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중개 업무입니까? 등록증 개시하는 것, 사무소 이전하는 것, 상호 정하는 것, 이건 중개 업무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중에 휴게소 명칭 이렇게 암기하기는 합니다만 기준을 조금 작가하시는 여기까지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이에요. 공인중개사법. 교재를 한번 짚어봅시다. 다는 못했지만 체포하면 되는데. 고생 많다 진짜. 선생을 잘못 만나가지고. 자, 페이지 행정처분부터 한번 봅시다.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자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 자격 취소 처분권자이다?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권자이고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에 자격은 취소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 자, 이 자격 취소 사유 네 가지는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이 네 가지는 등록관청에 적발할 수 있다 없다? 등록관청에 적발할 일이 없어요. 적발할 일이 없다라고 알고 계셔야만 좀 이따가 자격 정지 사유만 적발할 수 있고 시도지사에게 넘긴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최근 개정법이 이겁니다. 4번.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114조부터 쭉 나왔죠. 사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처럼 형법을 위반하여 어떤 형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든지 집행유예 받으면 자격증이 날아갑니다. 올해 35회 때 이게 나올 거니까 이건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다시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앞에 교반을 꼭 체크하셔야 돼. 자격증을 교반시 도지사이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증을 교부했, 서울특별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이런 경기도 구리시의 중개사무소가 있다.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해요? 서울특별시장이 자격 취소하는 것이지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도의사가 중요한 1차적인데 시험 문제 함정은 교반 자리에 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유의하시고.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처럼 취소할 때는 사전에 뭐 해야 한다? 청문입니다. 취소 처분할 때는 청문이 필요하다. 요거는 개정을 안 했네요. 통보입니다. 통보. 자, 뒷주문이 국토부 장관하고 개정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가 아니고 통보해야 한다. 이게 힌트입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사람은 등록관청이 통보합니까?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한다. 이게 1차적이죠. 두 번째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이유는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자격 취소입니까? 자격 정지입니까? 자격 취소 처분한 것만 국토부 장관에게 잘 보여야죠. 며칠? 5일. 이 보고란 규정을 합쳐가지고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에서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개정되었으니까 요들을 익히셔야 돼. 여기는 뭐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자격 정지 처분은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할 일이 없다고. 자, 자격증 반납도 취소받은 사람이 반납합니까? 정지 처분.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증을 반납하라는 거죠. 며칠 이내에 반납한다고요? 7일, 자칠반. 이것도 함정은 7일자 보고 오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반납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기 때문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것이지 사무소 소재자면 안 된다고. 자격 취소하게 되면 뒤에 붙게 되는 기간이 얼마인가? 3년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 나오면 뒤에 3년 동안 나오면 두 가지. 부동산에서 일할 수 있나 없나요? 없으니까 중개보조원 될 수 있다 없다?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죠? 뿐만 아니고 3년 동안은 다른 동네 가서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자격 취소된 사람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자격 취소 처분한 것만 3년 동안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국토부 장관하고 다른 시도에서 통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에 대한 처분이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입니다. 기초. 자격정지 처분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업무정지와 똑같아요.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여도 몇 개월 범위 안에서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요건 등록관청에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자격정지 사유. 인장 같은 건 적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 사유는 적발할 수가 없지만 자격 정지 사유는 적발할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통보한다고요? 시도지사한테 넘기라 나오겠죠? 여기도 똑같이 자격 업무 정지하고 똑같이 자격 정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도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소속이 자격 정지를 최대 받아봐야 몇 개월? 6개월이다. 그럼 소속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면 몇 개월 지나면 부동산에서 일을 해요. 6개월 지났다 나오면 최대 기간 다 지났으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할 때 그게 6개월입니다. 자격 정지 기준을 나중에 묻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7, 8월달 이해 공부. 자격 정지 처분도 처분권자는 누구만? 교부한 시도지사만.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 등록관청이 통보합니다. 등록관청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지만 자기한테 처분권이 없고 시도지사한테 처분권이 있으니까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것을 누구한테 통보하라고? 시도지사에게. 등록관청은 자격 취소 사유 4가지는 적발할 수가 없다. 뭐는 적발할 수 있다고요? 자격 정지만. 그래서 여기는 자격 취소하면 안 된다고. 자격 정지 처분은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청문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격 정지 받으면 자격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인 것은 앞에서 배우신 내용이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 등록 취소는 2가지,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절대적이란 말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 풀 때, 문제 낼 때 다음 중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인사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그 말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모두 골라봐라 할 때 문제를 그렇게 됩니다. 방금 전에 업무 정지 처분한 것, 과태료 부과 처분한 것은 승계시키죠. 언제부터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그와 관계되는 게 이겁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미 이 법을 위반해서 몇 번 이상, 2번 이상 뭘 받은 사실이 있다. 업무정지 처분 받았다면 언제부터요? 처분일로부터 몇 년 동안 승계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승계되죠. 그 1년 이내에 다시 어떤 사고 쳤다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고 또 쳤죠. 현재 사고 친 것은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는데 초에 보니까 처분을 받고 1년 지나지 않는 것이 몇 번 받은 것이 있더라. 2번 업무정지 받은 것도 있죠. 그럼 업무정지 처분을 이미 2번 받은 것이 있고 다시 현재 사고 친 것도 뭐 업무정지면 이거 삼진아웃이라고 나중에 암기하신다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 했다 하면 가중처벌해서 반드시 등록 취소하겠다. 임의적 취소 처분 사유, 같으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등록 취소도 할 수 있지만 뭐도 할 수 있다?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모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암기하셔도 맨 마지막에 암기하셔야 돼요. 자, 취소 처분이니까 취소하고자 할 때 사전에 뭐 해야 한다? 청문이 나와야 되겠죠.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등록 취소 뒤에도 몇 년 기간? 3년이 나오고 가겠죠. 증을 반납해야 한다 나오면 뭐 받은 사람만? 취소받은 사람만. 며칠요? 7일 이내에. 등록증은 어디 가서 반납하겠습니까? 등록증을 준 사람한테 가겠죠. 등록관청에 반납해요. 이런 게 함정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X. 자격이 취소된 자는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한다. X. 그 짝이 등록은 등록관청은 뭐예요?
자격은 시도에서 업무고.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먼저 암기를 하시는데 기초가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있다. 없으니까 뭐만 가능하고 업무정지는 가능하지만 뭐는 없다. 분사무소 별 해놓고 뒤에 등록 취소하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업무정지를 연습을 계속 시킬 겁니다. 이게 먼저 암기가 되셔야 돼요. 이만큼이 업무정지입니다. 자, 가장 특이한 것이 시효 제도가 있다. 시효는 뭐만 시효 제도가 있다? 업무정지 처분만. 이미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면 시효가 몇 년인데요? 3년인데 3년이 지났다. 시효가 완성된 다음이니까 뒤에는 업무정지할 수 없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테 할 수 없다 나오면 시효 제도를 묻는 것이구나. 업무정지만 찾으시고 업무정지 처분은 나오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뒤에 지난 때 할 수 없다 나오면 시효 제도를 물으니까 몇 년을 찾으시고 3년 찾으시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할 수 없다 나오면 시효 제도를 물으니까 업무정지 찾으시고 등록 취소하면 안 되고 기간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뒤에 지난 때 할 수 없다는 말은 시효 제도니까 몇 년 찾으시고 3년 찾으시고 이렇게. 청문은 취소 처분할 때 청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이 표를 보셨다. 취소할 때만 청문합니다. 자격은 취소해야 합니다.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하셨다. 보고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시도의사의 통보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승계조항은 언제의 지위를 누구한테 승계시키겠다고요? 폐업 신고했습니다. 다시 등록해 나와도 폐업 신고 전의 지위를 승계시키겠다. 그래서 승계조항은 두 가지인데 일단 이미 처분을 때린 것도 승계시키겠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영사에게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위반 행위로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과태료 처분한 것도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시킵니다. 폐업일 해서 틀린 지문 잘 나오고 여기는 3년 하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승계됩니다. 자, 두 번째 승계조항은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한 것이 있다. 위반하고 폐업 신고하고 도망가도 다시 등록한 본인에게 승계가 되니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승계조항입니다. 재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재등록한 본인에게 승계시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죠.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폐업기간을 따져봐야 되겠죠.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 폐업 신고한 날 가게 문 닫고 다시 등록한 날까지 이 기간을 뭐라 부른다? 폐업기간이라 부르고 폐업기간이 얼마 초과했다면 3년 초과 나오면 뒤에 나올 지문이 두 개다. 등록 취소할 수 없고 두 번째가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 폐업기간이 얼마 초과했다면 3년 초과 나오면 뒤에 나올 지문이 두 개다. 그런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 나오면 뭐만 못한다?
업무 정지 처분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보시라고. 32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골라봐라. 이렇게. 절대적 등록 취소 암기하셔야 된다고. 시험 문제 이렇게 쉽게 암기만 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34에는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다 나왔다는 겁니다. 중개사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런 게 2개, 3개 나오면 암기가 돼 있으면 시간도 줄이고 빨리 풀고 넘어가는데 이런 문제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 시험 끝나고 나와가지고 암기상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자, 벌칙 조항은 형벌하고 과태료 처분인데 이것도 뭐 사유는 앞에서 간단히 보셨고 형벌은 일단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양벌 규정하고 관계가 있고 포상금은 어떤 사고 친 자에 대해서만 징역형 벌금형 위반행위 한 자만 포상금 지급 사유이다. 과태료 처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암기하실 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부터 암기하셔야 돼. 형량이 무거운 죄부터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형벌 뒤에 붙어 있는 것이 방금 전에 적으셨던 양벌 규정은 형벌하고만 관계 있다. 고용 날 때 배우시고 나중에 본진도 첫진도 다시 시행하게 되면 고용인 할 때 양벌 규정 배우시고 징역형 벌금할 때 한 번 더 보시고 그렇게 반복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자, 과태료 처분은 뭐하고 관계없다. 거꾸로 양벌 규정하고 과태료 처분은 관계 있다 없다? 없고 포상금하고 과태료 처분하고 관계 있다? 없다. 그래서 나중에 암기하실 때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 이건 암기사항이 하나도 없도록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자, 한 문제가 단독 문제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놓으면 뭔지 모르겠다. 국토부 장관 나오면 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죠. 누구요? 적을 줄은 협회 또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죠? 그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만이 과태료 처분 때릴 때 얼마 준다고요? 500만 원. 500과 적으시면 돼요. 시도지사 나오면 기본적으로 2개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얼마요? 500만 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나머지는 이제 등록관청 업무입니다. 등록관청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때립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개정법이 중개보존이 현장 안내 등을 할 때 고지하지 않았다. 중개보존에 대해서도 누가? 등록관청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자, 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방금 전에 보셨던 그대로 요 자체가 한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 때릴 것인가 이게 한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입니다. 암기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40문제 중에서 34의 문제는 25개 나왔어요. 62.5. 그러면 이 법 말고 다른 법이 한 개 더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34회 때 8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틀면 80점인 32개 이상 나오는 것이 법 2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가 진도라면서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공법생한테 야단 맞았어요. 네가 평소에 내 말을 허투루 들으니까. 저는 다른 학원은 모두 다 이번 주에 첫 개강이라서 까먹었어요. 다음 주 하는데 다음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있죠? 전체 내용이 7문제, 8문제 나오는데 양이 많은 거, 난이도 조금 있는 거 두 파트를 정리하고 11, 12월 과정 8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주 과정이 그 다음 주부터 10주 과정일 때는 꼼꼼하게 시험 나눈 부분을 95% 정도까지 다 취급할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